Talking to the 안녕하세요, 파이팀입니다. 오늘은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사토시 코인 이슈가 대단하죠. 대단한 만큼 또 반대로 사토시 코인을 또 스캠이라고 또 떠들고 다니는 유튜버도 많이 생겼습니다. 반대죠. 반대. 오히려 지금 사토시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사토시가 스캠이라는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게 새롭게 많이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토시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사토시를 원래 까는 유튜버들은 또 더 반대로 사토시 접근을 막기 위해서 더 이게 스캠이라고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신규 유저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코인을 옥석이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참 거의 파이 코인을 가고 파이 코인만큼은 아니겠지만 넘버 2 코인으로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코인을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유튜브도 좀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알렸던 유튜브고 항상 그 사토시 코인이 촉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우리 구독자님한테 이거 알린 걸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 그 이야기보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요, 오늘 사토시 코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일일이 드리고 구독자님들 질문도 받고 답변 돼요, 시간 나면. 그리고 이제 바쁠 때는 좀 못하죠.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댓글 중에 달면서 내가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이거 미성년자분이 채굴을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고 나중에 뭐 채굴이 어찌 되냐, KYC 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길래 이거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이 정도도 내만 알고 있는 상식인가? 그래서 질문을 답하면서도 이거 많은 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체 구독자님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청자님과 그 다음에 이게 사토시 코인을 생각한 분들한테 말해주려고 그런 겁니다. 자, 말씀해 드릴게요. 사토시 코인이 지금 이제 좋다는 건 알게 됐고, 이게 큰 돈 된다는 느낌, 필은 다 잡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다 스캠이라 하든 말든, 우리는 이게 돈 된다는 걸 딱, 레이더가 딱 있잖아요. 촉이 있잖아요. 말해주는 겁니다. 왠지, 이게, 파이코인은 좀 늦게 돈 될 것 같고, 쉽게 진짜입니다. 파이코인은 좀 늦게 돈이 될 것 같고, 사토시 코인은 그냥 바로 돈 될 것 같아요. 내 촉 진짜 맞아요. 그럼 내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 채굴자님들, 저랑 같이 채굴 하시는 분들 느끼시잖아요. 진짜 피부로 느끼죠?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뭐였냐면 이거 KYC 내 아들, 내 딸들 가입을 시켜놨는데 미성년자란 말이에요. 근데 미성년자도 가입이 되느냐?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름, 아니 자기 딸내미, 우리 딸내미랑 우리 아들을, 나 딸내미가 없어요. 아들밖에 없어요. 딸 가진 분들 부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영어식 이름 적고, 꼭 영어식 이름 적고, 한글 이름 적지 말고. 근데 그것도 나중에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또 헷갈리면 안 됩니다. 미성년자들도 이거 KYC 그러니까 사토시 코인이나 재단에서 제재를 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미성년자도 나중에 KYC 통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답은 뭐냐면 이미 KYC 통과자들만 사토시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차 KYC라는 거죠. 1차 KYC. 잘 들으십시오. 사토시 코인 1차 KYC, 2차 KYC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지금 우리 채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1차 KYC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1차 KYC. 그럼 1차 KYC를 통과하시는 분들은 뭐가 가능하느냐? 전체 다 KYC를 통과했기 때문에 있잖아요. 쉽게 말해 현금화가 바로 가능한 겁니다. 자기의 개인 지갑만 있으면 개인 지갑으로 바로 인출할 수 있게 다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자기 개인 지갑으로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채굴만 되면 비트코인이 바로 개인 지갑으로 전송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24시간 머무는 시간도 없이. 그러니까 뭐냐면 채굴된다는 거는 KYC를 통과했다고 보는데 사토시 재단에서 1차 KYC 통과라 보는 거죠.
2차 KYC는 뭐냐면요. 불시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불시에 따로따로. 그게, 가능성이 높은 게, 불시하는 가능성이 높은 게 상장 전후쯤에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들기 때문에 제가 상장 전후 때쯤에 KYC를 다시 할 거다. 그러면 KYC 틀렸던 분들 많잖아요. 나 뭘 한글 이름 잘못했어요. 영어 잘못했어요. 뭐 주민번호 잘못 적었어요. 막 엄청나게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릴 때 내가 전부 다 댓글 똑같이 달아줍니다. KYC 한 번 더 한다. 그때 잘하라.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 정도 답변으로 충분히 나는 해결됐다고 봤는데 가끔가다 미성년자분을 답변을 하다 보니까 미성년자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미성년자분이든 우리 성인이든지 간에 불시 한 번 더 한다고 하잖아요. 불시 한 번 더. 그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올 KYC 하겠어요 해가지고 매일 며칠부터 매일 며칠까지 KYC 하겠어요. 이런 KYC가 아닙니다. 불시 하는 거다. 불시. 누가 걸릴지 모르는 KYC입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봤을 때 좀 불안한 사람을 골라서 KYC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재단,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불시한다는 거 좀 불안한 사람들 위주로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완전하게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불시한다는 말은 불시한다고 적어져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불시하는데 그때는 어떤 KYC를 하냐면 우리 KYC 할 때 우리 KYC 할 때 신분증 제시 안 하고 사진도 안 찍고 우리 말만 믿어주고 우리의 우리의 글 우리가 적어주는 숫자를 다 믿어주고 우리가 적어주는 이름을 믿어주고 KYC를 통과시켜 주잖아요. 카메라 테스트만 좀 심하게 보고 그렇죠. 그게 1차 KYC라고 그런 겁니다. 1차로 적은 신분증을 인정해 주겠다. 네가 신분증 사진도 안 찍고 보내도. 그러나 네가 인간인 건 확실하게 보신지 인간인 건 확실하게 하겠다. 왜? 이런 일계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토시 재단은 탈중앙화 시켜갖고 전 세계 국민한테 골고루 뿌려주기 쉽기 때문에 이런 일계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추후에 이 사람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조금씩 풀어나가는 KYC죠. 진짜 멋진 KYC입니다. 이러면 KYC 때 이렇게 몰리는 영상도 없어요. 처음 때는 카메라 테스트로 다 넘기지 않습니까? 카메라 테스트를 통과 못하면은 알고리즘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카메라 테스트 6번, 7번, 라이트, 레프트, 업, 다운 있잖아. 이거 똑같이 통과 절대로 못하거든요. 컴퓨터들은. 그러고, 우리 파이코인은 카메라 테스트가 한 번, 두 번만 넘어가잖아요. 사토시 코인 6번 연속 통일해야 됩니다. 이래서, 컴퓨터들은 절대로 이거 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1계정은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신분증, 사진, 이거는 절대로 처음에 안 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중간 불시해 보겠다는 거죠. 그 불시에 딱 봤을 때, 그때 떨어진다. 그러면 계절 동굴, 이때까지 사토시 코인 했던 게 전부 다 날아가고,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엄청 무서운 KYC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아시겠죠? 그럴 때 내가 뭘 하냐면, 그러면 내가 적었을 때 미성년자 분부터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성인부터 설명드릴게요. 성인일 경우,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권번호를 잘못 적었어요. 뭐냐면 유효기간 지난 걸 적었어요. 제가 유효기간 지난 여권번호를 적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토시 코인 이거 실명이 이제 KYC 2차 KYC 하는 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아냈을 때 내가 사토시 코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아냈을 때 바로 느낌이 왔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네. 갑자기 불시에 나한테 사토시 재단에서 신분증 영상 올려갖고 영상 KYC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네 말 안 믿어주고 네 신분증하고 같이 대조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영상으로 바로 보겠다는 겁니다. 영상 KYC 한다고 합니다. 엄청 무서운 KYC입니다. 실시간 영상 KYC 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영상 KYC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그때 찍은 걸 보내서 확인 시스템을 할 건지 실시간 동영상으로 돌릴 건지 이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어쨌든 영상 KYC를 한다고 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놓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그동안 어렵게 팠던 내 사토시 코인이 다 날아가겠구나 싶어갖고, 여권가에 가가지고 여권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권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사토시 코인에서 좀 유효기간 지난 여권도 갖고 있어요. 반납도 하지 않고. 이불로 통과할 때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갖고 있고. 근데 만약 사토시 재단에서 유효기간, 보통 여권 보면 유효기간 지난 게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 날짜가 있어요. 그러면 사토시 재단에서 유효기간 지난 거 가지고 코 걸지는 않을 것 같은데, 느낌에.
그런데도 그걸로 많이 코골 그어줘갖고 KYC를 동결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KYC 다시 할게요.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기관이 진짜 여권을 또 다시 발급받아버린 거죠. 그러면 재단에서 할 말 없잖아요. 그거 두 개 중에. 그런데 이게 뭐 옆에 변호사가 와갖고, 법무사가 와갖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야 돼. 그때 딱 왔을 때. KYC 기간에 정해진 게 아니고 불시하는 건데. 무서운 KYC죠. 그때 신분증 없고 밖에 일하다가 걸리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KYC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미성년자는 어떻게 될 거냐? 미성년 민증 없잖아요. 민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미성년자도 KYC 한다고 딱 갑자기 팍 들어왔을 때, 그때 KYC 제대로 통과 못하면 끝나버리잖아요? 영상이 있으면 큰일 나는 거만, 영상이 아니고 제시해라는 걸로 날라오면 어플을 끌지 않는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원래? 보통 사토시 거단에서 불시에 KYC가 딱 들어왔을 때 어플 내에서만 되면, 인터넷만 계속 연결돼 있으면, 와이파이면 빨리 와이파이로 돼 있으면 빨리, 와이파이 말고 데이터로 빨리 바꿔놔가지고 계속해서 그 영상을 지우면 안 되겠죠. 그래도 어쨌든 신분증 구해가지고 그 KYC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영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요즘 뭐냐면 미성년자도 지금 여권 준비해 놓으셔야라는 거 아시겠죠? 여권 발급하는 게 5만원 들어요. 5만원. 학생들은 좀 싸나요? 저 5만 3천원 들었나요? 5만 2천원 들었고, 택배로 받았거든요? 4,200원 주고, 총 5만 7천원 정도 들었는데, 사진 찍는데 돈을 많이 들었어요. 2만 5천원인가, 2만 3천원 다. 여권 사진은 엄청 비싸더라고. 한 7, 8만원 깨진 것 같아요. 교통표까지 치면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녀분들은 민증이 안 나오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통과하려면 아시죠? 여권은 미성년자 다 발급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는 여권 발급해 놓으시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사토시 재단에서 2차 KYC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2차 KYC가 죽을 때까지 안 오는 분도 있다고 봐야 돼요. 무슨 뜻이냐? 누구나 KYC 2차 KYC 당하는 게 아니고 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재단에서 누굴 뽑는지는 모르죠. 2차 KYC를 누굴 뽑을지 몰라요. 영원히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금 최고라는 사람은 다 KYC 통과자라는 걸 알고 계시고, 2차, 그러고 나는 뭐 잘못 적었는데, 근데 일단 통과된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자기의 이체라든지, 인출이라는 게 풀리거든요? 지금 풀려져 있어요. 그래, 비트코인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 비트코인 인출 단어가 생기고, 이체 단어가 생겨버리잖아요. 그게 풀렸다는 겁니다. 자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토시 코인은 완벽한 탈중앙 코인이기 때문에 정보 간섭을 안 막아요. 자금 세탁법이라든지, 세탁법이면 KYC 통화지, 그런 의무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부의 제재를 안 받아요. 그냥 순수하게 사토시 재단에서 다 결정하는 거예요. 사토시 재단은 자기가 결정해. 자기가 법이에요. 사토시 재단이 법입니다, 법.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하나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리해 주려고 좀 흥분해서 했지만, 이게 알고 보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좀 후회스러운 게,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민증이나 면허번호를 할 걸. 그거는 변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전면허증 번호 있잖아요. 면허증 취소당하더라도 그 번호 살아있습니다. 잘 모르신 분은 그럴 텐데, 한 번 면허번호는 죽을 때까지 안 변합니다. 면허 취소당했는데 다시 따면 바뀌는 거 아니야? 안 바뀌어요. 주민등록증 번호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여권번호는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권가게에서 엄청 따졌어요. 내가 해외 사이트에 KYC를 가입했다. 여권번호 바뀌면 나 큰일 난다. 이 여권번호 살려야 된다. 이러니까 여권가게에서 뭐라 했냐면, 여권법 바뀌가지고 무조건 바뀐대요. 아니, 여권 유효기가 남아있어도 남아있는 거 다 필요 없대요. 무조건 바뀐대요. 왜요? 그러니까 올 1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 1일, 작년 때까지 판 사람도 다 다시 하면 여권번호 다 다시 바뀐대요. 그럼 여권번호 바뀌기 싫으면 여권을 재발급 받지 말아요. 그러다가 여권 유효기간 지나면요, 그럼 여권번호 또 바뀐대요. 와, 여권번호 무조건 바뀌는 올립니다, 지금. 아시겠죠? 근데 여권법이 올 1월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여권번호, 그러고 이 여권 바뀌고부터 내가, 올렸죠. 우리 파이코인을 여권으로 다 하십시오 올렸잖아요.
어쨌든 여건은 저 이야기 그만하고,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KYC 이야기 해드리는 거고, 저 이야기, 왜냐면 이게 이제, 돈 되는 게 너무 확실해져가지고, 뭐, 피부로 느껴져요. 그러고 우리 같이 하셨던 분들, 제가 이거 초반에 알렸는데, 저 믿고, 우리 가입하셨던 분들, 참, 몇십 개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몇십 개 갖고 있는 거 다, 저랑 같이 했던 분들, 몇십 개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100개 가까이 있다는 분들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거 값이 있잖아요. 한 500달러 밑으로 아예 팔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500달러, 1000달러 팍팍 올라가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12월 12일 날이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들어보죠. 12월 12일이 반감기지 않습니까? 반감기고 채굴 종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 12일까지 핸드폰 채굴하고 채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서 반감기이기 때문에 12월 12일이 지나야지 값이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2월 10일 지나고 핸드폰 채굴이 종료되고 12월 13일부터 오릅니다. 아시겠죠? 12월 13일부터 쫙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매수 타임은 최하 1000만원 정도 잡으십시오. 한 500만원 한다. 1000달러 잡으십시오. 1000달러. 한 개당 1000달러. 1000달러 밑에는 절대로 팔지 않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더 치고 갈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게 바이낸스 정확하게 등록되고 6대 거래소 등록되고, 특히 업비트 등록돼 버리면 초특급 대박 터뜨리는 겁니다. 원화마켓에 사토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거 초특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코인을 아무 탈 없이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1차 KYC는 통과돼 있다는 거, 죽을 때까지 2차 KYC를 안 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2차 KYC가 재수없게 걸려버릴 때 그때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때 잘못하면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영상으로 KYC 떨어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증 좀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고, 아시겠죠? 영상으로 KYC 때려버리면 이거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그런 방법 하지 않겠죠? 실시간 영상으로 때리진 않겠죠? 근데 만약에 신분증을 보내달라는 것도 면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그 어플에서 빠져만 나가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진짜 와이파이 쓰면 데이터로 다 데이터비가 100만원 넣든 200만원 넣든 데이터로 다 바꿔놓고 무조건 그 KYC 통과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까지만 설명드리고, 오늘 새로운 우리 사토시 하는 분한테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까지 하고 새로 오신 분들에 의해서 가입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저희 구독자님이고 사토시 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은 이까지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후에는 가입하는 영상 찍겠습니다. 잘 아시죠? 이거 사토시 코인 가입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영상 뒷부분은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가입하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 가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밑에 이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한 10분이 도전하면 진짜 5분 정도 채굴 못합니다. 제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정말 소개되면은, 이제 저닝팀에 들어오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까만 불이에요. 그 빨간 불로 바뀌어야지 채굴이 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닝팀은 들어왔는데 채굴을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입은 됐는데, KYC를 통과 못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1차 KYC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1차 KYC를 다 통과하셔가지고 이 좋은 코인을 다 채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무조건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설치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구글에서 난 설치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좀 제 말 듣고 KYC로 하다 밑에 링크 타고 APK로 하십시오. APK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좋습니다. 자, 밑에 링크 타고 오셔서 APK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게 됩니다. 일단 밑에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저 할 때는 화면이 좀 쫓겨냈고요. 지금은 좀 화면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크지막한 사각형이 생겼을 겁니다. 조금 쫓겨나고요. 옛날 때는 쫓겨나고 지금 큰 삼각형이 생겨서 반짝반짝하고 커요. 어쨌든 똑같아요. 등록하다 누르면 됩니다. 등록하다. 자, 등록하다. 이 화면은 똑같습니다. 이 화면은 예전이나 신버전이나 구버전이나 똑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등록하다 들어오면 이메일 인증입니다. 이메일 인증부터 바로 막힙니다.
제가 이메일 인증을 못해갖고 5일 동안 최고를 못했습니다. 신기하죠? 왜 이메일 인증이 그래 안 되냐? 그래서 이 어플이 그렇게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메일 인증부터 생각보다 안 됩니다. 이메일 인증 안 되는 방법이 딱 한 개밖에 없는데요. 뭐냐면 이메일에 붙여넣기 하면 이메일 인증이 안 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쓰는 지메일이 있고 특히 지메일이 있고 많잖아요. 그럼 쓰는 지메일을 붙여넣기 하면 해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알고리즘이 이게 뭐 이렇게 이상하게 발동되는가? 붙여넣기 한번 해보면 그 지메일 인증이 안 돼버려요. 그냥 무조건 에러 뜨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수기로 적어야 돼요. 수기로 적은 이메일은 통과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도 또 간혹 가다가 지메일도 또 수기로 적었는데도 에러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메일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네이버 메일을 수기로 적으세요. 그러면 100% 통과됩니다. 제가 그래서 5일 동안 이메일 인증을 못 받아가지고 진짜 힘들어갖고 그게 작년 7월이었습니다. 작년 7월. 이게 작년 7월에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작년 7월에 오픈됐고 농구는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12월 12일 출시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출시는 작년 7월인데 제가 그때 5일 동안 이메일 인증을 못 받아서 최고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메일 인증을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메일 인증을 통과하게 되면 이메일에 그 코드 넘버가 날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넘버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죠. 적어주니까 옆에 보면 몇 초 안에 딱 해야 된다는 거죠. 옆에 단추를 누르면 이메일 코드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옆에 단추를 누르면 뭐 1분 안에 그 코드를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분 안에 이제 넘어가야겠죠. 이메일 인증 받는데 자기 이메일 등록하는데 넘어가죠. 그러면 90% 정도는 스팸 메일이 있지 않고 정상적인 메일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10% 정도가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메일의 코드 넘버를 받아와서 여기다가 적으시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메일 인증이 끝나게 된 거죠. 이메일 인증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메일 인증이 끝났으니까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됩니다. 위에 아래 똑같이 2번 적는 겁니다. 위에 아래랑 똑같이 2번 적고 비밀번호는 사토시 코인은 까다롭게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쓰는 비밀번호 써도 그냥 넘어갈 겁니다. 저 역시 비밀번호는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습니다. 어렵지 않는 비밀번호까지도 허용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이 뜨는데 제가 할 때는 APK로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라는 화면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코인은 백서에도 APK로 다운로드 받아라 할 정도로 APK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지금은 구글 거랑 APK랑 두 개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구글 거를 받을 때 구글 홈페이지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어플에 들어온 어플 내에서 받아야지 그것도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APK를 받은 건 당연히 뜨지만 지금은 뜨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제가 할 때는 APK로 받으라는 명칭이 아예 떴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뜨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APK를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겠죠. 이제 어플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회원가입이 끝난 거예요. 이제 회원가입이 끝났고 이제는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할 때는 APK만 다운로드 받게 있었고 지금은 두 개 있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엔 APK이고 오른쪽은 구글 겁니다. 그래 여기서도 그래도 구글 거 딸래 구글 거 누르지 마시고 APK로 받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APK이 업데이트가 안정적인 겁니다. 구글로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도 나중에 APK로 업데이트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구글은 업데이트가 그러니까 자동 업데이트 맡겨져 있고 APK는 항상 완전 업데이트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로 다운로드 받았던 분들도 APK로 업데이트를 다시 받아서 어플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 APK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자, APK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APK를 받으면 이제 파일명이 뜨게 되네요. 핸드폰마다. 그러면 그게 핸드폰 파일 옆에 APK라고 딱 적어져 있으면 이제 정상적으로 APK를 다운로드가 되고 자기 핸드폰에 설치가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핸드폰 보안이 낮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APK를 자기 핸드폰 보안 정책상 그거를 바꿔버립니다. 파일명을. APK 파일인데 IPZ 파일로 바꾼다든지 INSZ로 바뀐다든지 이상한 영어 단어 2개, 3개를 붙여갖고 파일명을 바꿔버립니다. 보안상으로.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냥 영어 글자를 그냥 타자식으로 APK로 그냥 고치면 끝입니다. 파일 변환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영어 단어를 다시 APK로 고치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확률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밖에 안 생기기 때문에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 현상이 생기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번만 허용 이런 게 뜨게 됩니다. 모든 APK라 파일을 받게 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번만 이거는 무조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거를 항상 눌러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출처를 알 수 없는 걸 한 번만 이렇게 해서 허용을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는 APK 다운로드 가능한 거거든요.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번만 이건 APK를 받으면 무조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한 번만 허용해 주세요. 그럼 허용됐기 때문에 이제 설치가 가능한 명칭이 뜨게 됩니다. 그럼 설치 누르시고 열기 누르시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안 뜨는데 없던데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내 핸드폰에 내 파일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그냥 빠져나가셔가지고 내 핸드폰에 내 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이 사토시 마크 쪼개란 게 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설치 누르면 설치가 싹 다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열기 누르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이 화면이 첫 화면이 딱 뜨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첫 화면이 뜨게 되면 사토시 코인은 뭐냐면 거래소를 겸하는 코인입니다. 사토시 자체가 거래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화면을 먼저 띄워줍니다. 그럼 거래소 화면이 갑자기 뜨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 화면 제일 밑에 내리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라고 있습니다. 미. 이 화면, 그 화면 제일 오른쪽 제일 밑에 미라고 있습니다. 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미를 눌러주시게 되면 체킹 로그인하고 뜨게 됩니다. 체킹 로그인. 그러면 이 체킹 로그인, 아직 로그인도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이 로그인을 하려면 로그인 단추를 꾹 눌립니다. 로그인 단추를 꾹 눌립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그인 화면을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됩니다. 그냥 따로 들어가는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하고 비밀번호를 줬고 이제야 로그인을 해라는 거죠. 아직 로그인도 안 된 상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까 전에 가입할 때 적었던 이메일과 그다음 가입했을 때 적었던 비밀번호를 적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헬로 하고 이제 축하한다. 이제 드디어 가입됐다. 인사하죠. 헬로 하면서 드디어 사토시 이야기에 대해 로그인이 된 겁니다. 이제 로그인이 된 겁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제 로그인이 됐습니다. 자, 로그인이 된 다음에 이 화면 쭉 로그인 된 화면 밑에 쭉 제일 밑에 내리다 보면 또다시 미도 있었죠. 아까는 미를 주고 들어갔죠. 근데 그 옆에 보면 뭐 컬러풀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게 마이닝이거든요. 뭐 보라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 세 가지 섞여갖고 좀 컬러풀하게 생긴 녀석이 있죠. 이게 마이닝이다, 마이닝. 마이닝을 눌러주세요. 마이닝을 누르게 되면 드디어 최고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최고 화면으로. 스타팅 마이닝이라는 이 글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최고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스타팅 마이닝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스타팅 마이닝을 누르게 되면 이제 와서 1차 KYC를 하게 되는 첫 영상이 뜨게 됩니다. 첫 글자가 뜨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스타팅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라.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 당신의 신분을 증명해라는 말이 뜨게 됩니다. 이름과 신분을 증명해라. 이렇게 해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 1차 KYC를 하겠다는 뜻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토시 코인은 무조건 1차 KYC 통과한 사람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 KYC 때는 신분증을 사진을 찍고 보내는다라든지 신분증 제시 기능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적는 말을 믿어줍니다. 신분증 제시 없이 우리가 적는 신분증을 믿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막아버려갖고 영원히 KYC를 못하게 합니다. 뭐냐면 이름 적으려는데 이상한 이름 적고 주민등록번호 그 신분증 까이는 싫으니까 주민등록번호 이상하게 적고 이거 완전하게 이상한 짓을 몇 번이나 하면 사태도 재단에 자동으로 막아버리고 영원히 KYC를 그러니까 접근 못하게 막습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장난으로 적으시면 안 됩니다. 신분증을 안 낸다고 해서 장난으로 적다가 사토시 채굴 전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카메라 테스트가 있는데 카메라 테스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잘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베리 누르시면 이 화면에 뜨게 되는데 알다시피 제일 위에 제일 첫 번째는 이름을 적는 내 있는 이름을 적는데 나 여기 한글 이름 적을래. 제발 좀 한글 이름 적지 마십시오. 무조건 여건상 영어 이름을 적어야 됩니다. 사토시 재단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여건상 영어 이름 무조건 적으십시오. 나는 민증으로 할 건데 민증이니까 한글로 적을래. 제발 영어로 적으십시오. 아시겠죠? 영어로 꼭 적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절대로 적으지 않는 영어로 적으. 나는 한글로 적었는데 어떻게 하려면 다음에 2차 KYC 할 때 다시 한번 기회 주는데 그때도 잘못하면 그냥 동결돼 버립니다. 1차 때 그냥 제대로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1차 때 제대로 적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도 1차 때 틀리 나가지고 지금도 저도 살얼음판 걷고 있습니다. 2차 KYC 때 잘해야 됩니다. 저 역시도 2차 KYC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을 적습니다. 여건식 영어 이름을 적습니다. 아시죠? 제가 할 때마다 이런 정보가 전혀 없어서 진짜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정보를 지금 제공받아서 편하게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건식 영어 이름을 적었고 여건식 영어 이름을 이왕이면은 정확하게 적기 위해서라면 내부에 검색하십시오. 자기 이름을 여건식 이름으로 변환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많은 그런 거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여건식 영어 이름으로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거를 적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래도 그것도 불어나면 여건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여건 이름을 가르쳐 달라면 여건과에서 가르쳐 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에는 여건이면 여건번호 적는 거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번호도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민증 번호도 적어도 됩니다. 여건번호는 중간에 짝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도 되고, 민증하고 운전면허증은 중간에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를 어떻게 하느냐 많이 물어보는데 짝대기 적히면 적고 안 적히면 안 적는 겁니다. 이 어플 내에서 짝대기가 글자가 적어진다 그럼 적으시면 되고 짝대기가 안 적어진다 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시면 통과됩니다. 근데 이거 통과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 뭐냐면 이거를 장난스럽게 여러 번 적다가 실패하면 이제 통과하고 무조건 거부당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적을 때 제대로 적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차 KYC 신분을 통과해 준 거고요. 그러니까 50% 통과한 거고. 이제 신분증을 믿어준다고 했죠. 신분증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가 적는 걸 믿어준다고 했죠. 이제는 카메라 테스트합니다. 이 카메라 테스트가 훨씬 더 힘드니까 카메라 테스트 잘 받아야 됩니다. 카메라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면요. 딱 셀카 화면으로 싹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이제 곧 올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해서 셀카 화면으로 싹 바뀌게 될때 가만히 있다가 레프트 하면 라이트 하면 이제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레렉 씹으면서 라이트 이라고 하거든요. 레렉 하면 라이트야 오른쪽에 하고 레프트 하면 레프트 왼쪽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개를 딱 있다가 카메라 셀카 딱 그거 시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레렉 업 하거든. 그럼 고개를 위로 들어줘. 레렉 다운 하면 다운하고 막 레렉 윙크도 해주고 레렉 텅 입 벌리라 그러고죠. 입 벌리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6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6개 다 나와요. 그리고 순서만 바꿉니다. 어쩔 때는 라이트 먼저 나왔다가, 어떨 때 업이 먼저 나왔다가, 순서만 바뀔 뿐이지, 이 6개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 레프트, 업, 다운, 윙크, 텅, 이는 쉬운 영어 단어만 외우고 있다가, 그 영어 단어만 놓으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초반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전 4번 만에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내 혼자 와서 이거 빨리 뻘뻘 흘리면서 울통 벗고 엄청 쇼하면서 겨우 통과했습니다. 저 이거 할 때 핸드폰 던질 뻔했습니다. 신경질 나가지고. 그때 내가 핸드폰 던지고 포기했었으면 이런 행운이 못 만졌겠죠. 진짜 못 만졌겠죠. 꿋꿋하게 해가지고 저 4번만 어렵게 통과했고 이 방법만 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카메라 테스트는 다 그렇게 미리 라이트, 레프트, 업, 다운 이런 거 쉽잖아요. 그것만 잘 외웠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이게 심바트라는 단추로 누르게 됩니다. 이제 찰칵 하고 끝나거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찰칵 하고 끝나면 들어가면 심바트를 딱 눌러주세요. 심바트 눌리고 그 다음에 컴파운드를 눌리면 끝나는 겁니다. 심바트 컴파운드 외우십시오. 찰칵 소리가 나고 심바트 누르고 그 다음 컴파운드까지 눌러야지 성공됩니다. 중간에 캔슬 누르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바트랑 컴파운드 단추를 제가 좀 강조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심바트 누르고 컴파운드 누르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축하한다. 스타팅 마이닝을 드디어 할 수 있다고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축하 메시지입니다. 드디어 다 끝났고 너도 이제 스타팅 마이닝 할 수 있다는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축하 메시지 나타나면 다음 화면에 뭐가 뜨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 최고로 할 수 있는 이거 쉽게 말해서 레퍼럴 작업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받아서 쓴 화면을 먼저 띄워줍니다. 저는 수많은 가상화폐를 하면서 이거 코드 번호 부여받는 거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코인은 사토시 코인밖에 없습니다. 사토시 코인이
사토시 코인은 딱 개인만한테 개인 코드를 다 부여해 주거든요. 이 코드로만 가입할 수 있게 초반에 다 해놨었습니다. 지금도 구글 거 불안정하고 APK로 받는 이유가 이 APK로 받아서 이걸로 해서 레페럴 작업하시라고 제 개인 코드를 받는 건데, 진짜 이 코드가 고맙게 일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 코드로 활용해서 여러분도 친구분이나 동료분한테 사토시 코인을 알려서 같이 레페럴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코드가 자기 개인 레페럴 코드입니다. 아시겠죠? 다른 어떤 레페럴 코드보다 이 코드를 받는 게 자랑스럽게 생각할 테고, 이 코드 먼저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 제일 밑에 화면에 보면 분황색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되어 있고, 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번역본 다 읽어보십시오. 한글 지원하면, 제 때는 한글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글 지원이 될 겁니다. 밑에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강부활동, 특히나 레페럴 작업할 때, 강부활동할 때 부정적인 방법으로 절대로 하지 말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만약 부정적인 방법으로 강부 모집을 하실 경우 계정 정지, 그쪽 계정 라인들 전부 다 계정 정지시켰다고 분명히 폰바가 적어져 있습니다. 제가 구글을 자꾸 반대하는 이유가, 구글이 초반에 그 불법 복사입이었습니다. 중국 불법 복사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딸린 식구들 다 제재받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 제재를, 그러면 나는 체골 되던데 하면, 그럼 불법 제재를 안 받은 거고, 그 사이트에 가입을 안 했던 거죠. 피해 가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중국 유사입들이 구글에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전한 APK로 다운로드 받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화면입니다. 이까지 오면 끝난 거죠. 자, 이까지. 이게 이제 자기 최고라는 마지막 화면인데, 이거는 다른 어플하고 달라서 24시간마다, 25시간마다 한 번씩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수거하는 시스템. 그래가지고 이 화면 밑에는 지금 시커멓고 아무것도 나타나 있지 않지만, 밑에 10분당 한 블럭씩 생기는 올립니다. 그래서 25시간 안에 수거하는 방식. 올 12월 12일까지 무조건 자동 채굴이고요. 중간에 24시간만 한번 눌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올 12월 10일까지 무조건 계속 자동 채굴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수거하는 올립니다. 수거 안 하면은 멈추는 거죠. 왜 그러냐면 꽉 차가지고. 무슨 뜻이냐. 중간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수거하는 방식인데, 24시간마다 한 번씩 눌러주는 시스템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왜? 한 번씩 들어와서 지 하고 싶을 때,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가고 수거하면 되니까. 그 단위가 25시간 안에. 그래서 훨씬 더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토시 코인 놓칠 확률이 더 없죠. 사토시 코인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테스트넷 기간이라 사토시 코인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10코인씩 3번 가입했을 때 30K 무조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3K씩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제 때는 없었습니다. 제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은 3분 소개당 50K씩 해갖고 3분까지 150K도 서비스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 정도까지는 노력하셔서 하면 150K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아니고 3명까지만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자기가 또 누구를 소개했을 때 3명까지만 150K를 주겠다는 거죠. 제 때는 없었는데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 일찍 했는데 왜 그런 혜택을 주지 않고 새로 가입한테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 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그거는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고요. 제 영상 중에 파이TV 유튜브 홈페이지 가게 되면 제 전용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파이TV 인용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유튜브 홈페이지 가면요, 그 유튜브 내에 돋보기 같은 마크가 있습니다. 그 돋보기 마크를 눌려가지고 찾고 싶은 영상을 치면 나타나는데, 거기서 사토시 코인하고 치게 되면 제가 사토시 코인 올렸던 영상이 싹 다 올라오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찾아보거든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영상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제 영상은 항상 앞부분은 정보고요, 뒷부분 가입 영상입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보면 됩니다. 뒷부분 다 가입 영상이거든요. 조금 더 뒷부분이니까 가입 영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면서 정보를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토시 코인이 굉장히 까다로운 코인입니다. 채굴하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채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토시 코인 굉장히 좋은 코인이고, 이거 채굴해서 이까지 오신 분들은 이미 반 정도 성공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채굴하시고 하시다 보면 이 코인이 정말 집장만까지 해줄 수 있는 멋진 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느끼시길 겁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 있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 이 코인 초기 와서 했지만 아직도 이거를 못 믿는 분이 많이 있고요. 유튜브 중에 아직도 스캠이라는 분이 많고, 일단 제가 이걸 좀 이렇게 스캠 아니라고 맨날 우겼던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초반에는. 저 믿고 같이 스타트 끊어준 분들은 진짜 운 좋은 거고요. 그분도 좋고 저도 좋은 거죠. 저가 신뢰도 없을 때도 사토시 코인 그렇게 많이 알렸거든요. 해라고. 그때 저 믿고 했던 분이 있고 저 안 믿고 안 했던 분이 있는데 다 지금 후회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걸 유튜브 중에 스캠이라는 분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스캠이라고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스캠 아니다 하고 꼬랑지 내리고 하기에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스캠이라고 있는데 제발 끝까지 스캠이라고 우겨야 됩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거 스캠 아니니까 뭐 이렇게 알리기 시작하면 진짜 열받아서 좀 못 참습니다. 제 성격이 약간 불같아가지고 못 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슨 뜻이냐면 이걸 스캠이라 보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이걸 최고로 해갖고 한 일주일만 지나면 파이TV를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이 나면 이걸 일주일 정도 최고로 하면 바로 촉이 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가르쳐준 파이TV를 엄청나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에 정말 현금화가 돼가지고 한 개당 50만원 100만원이 넘어간 시절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소주 좀 얻어먹다가 술병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어쨌든 좋은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사토시 코인 채굴하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